331번입니다. 두 함수 y는 9의 x제곱과 3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어떤 직선 x 이퀄 k, 바로 y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그것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즉 9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이 바로 a가 되고, 맞나요? 바로 3의 x 플러스 1제곱과 만나는 점이 b가 되겠죠. 그럴 때 그 두 점의 바로 길이가 54가 될 때 바로 x 이퀄 k의 바로 값을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 함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구는 3의 제곱 x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 밑만 비교하면 이 앞에 있는 9의 x제곱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빠르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이 두 그래프에 교점이 발생하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9의 x제곱은 3의 2x제곱이고 3의 x 플러스 1제곱과 같아지는 바로 x값은 바로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x 이퀄 1에서 뭐한다? 두 그래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즉 여기가 x 이퀄 1일 때 두 그래프를 만나게 되는데 자, 이 9의 x 제곱이 어떻습니까? 바로 밑이 더 크기 때문에 x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더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3의 x 플러스 1제곱은 3의 x제곱을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 교점 x 이퀄 1에서 만나니까 이 3의 바로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이 9의 x제곱 그래프보다는 조금 어떻게 x값이 커질수록 더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두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x 이퀄 k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만약에 그려준다면 먼저 9의 x제곱 그래프는 기본형이니까 자, 반드시 정점 0,1을 지나면서 맞죠? 1에서의 함수값이 9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3의 x 플러스 1제곱은 바로 3의 x제곱을 x축으로 평행이동했죠. 그러면 x에 0을 넣으면 3의 1제곱이 되어서 3이 되고 자, x가 1일 때는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이 9가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도 어떻습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3의 x 플러스 1제곱이 위에 있고 1보다 커지는 순간 바로 9의 x제곱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거. 지금 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쫙 올라가고 얘는 이 아래를 따라 올라가니까 바로 9의 x제곱 그래프가 훨씬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더 빨리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x 이퀄 k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1보다 작은 쪽에서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보다 작은 쪽에서 만나면 바로 9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이 a고 자, 3의 x 플러스 1제곱과 만나는 점이 b점이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바로 y 값의 차를 구해봤자 이 값이 교점의 y좌표가 9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54가 될 수가 있다 없다. 54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K값은 바로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바로 1보다 큰 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바로 어디에서 이 1보다 큰 쪽에서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x 이퀄 k 좀 짧게 여기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x 이퀄 k라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맞죠? 이 점까지의 바로 무엇이 된다? 거리가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니까 이 거리가 바로 54가 되는 k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A좌표는 9의 X좌표 위에 있으니까
자, A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X좌표가 K일 때 Y좌표는 9의 K제곱이 될 것이고 자, B좌표는 바로 어떻게 되나요? X좌표가 K일 때 Y좌표는 3의 K 플러스 1제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y값에 바로 차가 되니까 9의 x제곱에서 높은 거여서 낮은 3의 x 플러스 1제곱을 빼준 거죠. 그게 얼마가 되는 54가 되는 바로 k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지수 방정식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9도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3의 제곱이 되어서 3의 k제곱의 제곱이 되고 얘는 3 곱하기 3의 k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54가 살짝 이해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3의 k제곱은 어떻습니까? t로 치환했을 때 자, k가 1보다 크니까 1이면 3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t 값이 반드시 3보다 큰 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K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1을 대입하면 3이니까 3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4 이퀄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나요? 6, 9, 5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와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t값은 얼마가 되고 9가 되든지 또는 t값은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t가 3의 k제곱이니까 3의 k제곱이 바로 9인 3의 제곱과 같아져야 돼서 k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2라는 것은 사실 바로 한 칸만 1만 더 증가하면 2가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 지수함수의 바로 y값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커지겠죠. 그죠? 이처럼 지수함수는 이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좀 미세하게 크고 또 어떻습니까? 밑이 이 똑같이 3이지만 3의 x 플러스 1제곱이 더 크잖아요. y값이 더 크지만 바로 교점을 지나버리면 훨씬 급격하게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도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332번부터는 이제 또 연립 방정식으로 나오죠. 지수 방정식이 바로 연립 방정식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우리가 치환을 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2의 x제곱을 무엇으로? 뭐 라지 x라고 할까요? 그럼 라지 x는 양수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3의 y제곱을 뭐라 할까요? 라지 y로 하면 y 값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식부터 해보면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 라지 x가 되고요. 두 번째는 3의 y제곱 곱하기 3이 되니까 3의 y가 되고 3y가 되겠죠. 그게 10입니다. 자, 아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이 4니까 4배의 라지 x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의 y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의 y제곱에 바로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y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5가 되는 거죠. 이 두 식을 뭐 해주는 바로 모두 만족해주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 분수 때문에 귀찮지만 우리가 원리대로 자, 얘는 각각 두 배를 해주면 라지 x 플러스 6y가 22가 되고요. 얘는 세 배를 하면 12x가 되겠죠. 마이너스 y가 얼마가 된다? 세 배를 하면 45가 되니까 이 두 개의 연립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귀찮죠? 자, 그런데 자, X를 소거하든 Y를 소거하든 여러분들이 소거하면 되니까 바로 X 소거하면 12배 하니까 좀 귀찮아서 Y를 소거해 볼까요? 그럼 Y를 소거하기 위해서 6배를 하면 여기가 72X가 되고 여기는 6배 하면 6Y가 되고
자, 6배 하면 6, 5, 30에 6, 4, 24하고 270이 되나요? 따라서 두 식을 더해버리면 73 라지 X가 되고요. 육아에는 사라지면서 29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분명히 73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4가 되겠네요. 4, 32, 7, 4, 28이니까 29가 되어서 292가 되죠. 따라서 라지 x를 4를 구했으니까 여기가 4가 되면 이항하면 18이 되어서 y 값은 얼마가 된다? 라지 y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x는 바로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이 4인 걸 구하면 되고 라지 y는 3의 y제곱이니까 얘가 3이 되겠네요. 자, 이런 x값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y는 바로 1이 되어서 자, x값이 알파, y값이 베타가 되니까 알파와 베타의 곱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귀찮더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풀면 풀 수 있으니까 끈기를 갖고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33번입니다. 자, 이 식도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을 이번에는 스몰 a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a는 양수가 되어야 되고요. 2의 y제곱을 스몰 b로 해볼까요? 그러면 얘도 양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2a로 표현하면 되죠. 그리고 2b로 표현하면 됩니까? 그게 24가 되겠네요. 맞나요? 다음에는 얘는 어떻습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바로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a와 b가 되니까 자, 스몰 ab가 어떻게 된다? 바로 4분의 1이 8이 돼야 되니까 얘가 얼마 된다? 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A 플러스 B가 바로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고1 때 배웠는 바로 2차와 1차의 연립 방정식인데, 얘는 뭐로 주어졌죠? 합으로 주어졌고, 얘는 무엇으로 주어졌죠? 곱으로 주어지면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t제곱에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곱이니까 32 이꼴 0으로 만들고 맞나요? 32를 글자를 붙여야 되겠죠? 자, 이놈의 두건이 바로 무엇이 된다? 스몰 ab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4, 8이 32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4와 8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따라서 t-4 t-8 이꼴 0이 되어서 자 t의 값이 바로 4가 나오거나 또는 t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즉 무엇입니까? A가 무엇일 때? 4일 때 B는 무엇이다? 8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쌍이죠. A가 무엇일 때? 8일 때 B는 무엇이다? 4이다. 이렇게 두 쌍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XY를 구해야 되니까 바로 A가 바로 무엇이다? 2의 X제곱이죠. 얘가 무엇일 때? 4일 때 바로 2의 Y제곱은 8이 되고 여기서는 2의 X제곱이 8일 때 2의 Y제곱이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는 2의 제곱이니까 X는 2가 되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x가 바로 3이 되고 y는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쌍이 나온다?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알파일 때 얘가 베타가 되고 얘가 알파일 때 얘가 베타가 되는데 둘 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즉 각각 제곱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 제곱에서 더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바로 4 더하기 9나 9 더하기 4나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13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몇 쌍으로 나옵니까? 그는 두 쌍으로 나오지만 제곱의 합은 13으로 동일하니까
결과값은 13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34번입니다. 자,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얘는 지수 두 배 공식이 아니에요. 자, 지수 두 배 공식을 이용할 때는 이 바로 지수의 1배가 되어 있는 이 두 수가 바로 역수관계일 때만 쓰는 건데 얘는 역수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수 두 배 공식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각의 바로 뭐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3의 x제곱을 우리가 a. 자, 3의 x제곱을 a로 하면 a는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3의 y제곱을 b로 둔다면 b도 양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위의 식은 바로 a 플러스 b가 되어서 바로 합이 12가 되고요. 아래 식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죠. 바로 각각은 지수 두 배가 맞죠. 그죠?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7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식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이니까 1차를 2차로 대입하면 되겠죠. 즉 b 이꼴 12-a를 바로 b 자리에 대입해서 처리하면 바로 a 값과 b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1 때 이용했는 거지만 이 식은 바로 제곱의 합이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합이 얼마입니까? 10이잖아요. 그럼 144가 되고 마이너스 두 배의 AB가 74가 되니까 바로 두 배의 AB는 얼마가 되죠? 바로 70이 되어서 맞나요? AB가 얼마가 된다? 3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식을 자, 무엇의 연립 방정식? 합이 얼마인 10이고 곱이 바로 35인 이런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직접 대입해서 바로 1차를 2차로 대입해서 풀어도 있지만 이렇게 합곱을 찾아내면 이것은 어떻게 t 제곱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곱이꼴 0의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놈의 두 건이 바로 뭐가 된다? 스몰 ab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얘는 7호 7호 35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t가 바로 7도 되고 t는 5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A가 7일 때 B가 5이어도 되고 이렇게 현상 또는 A가 5일 때 B가 7 이렇게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말인저 이 A는 3의 X제곱이니까 그 말은 바로 3의 X제곱이 7이면 바로 3의 Y제곱이 바로 뭐가 되고 5가 된다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3의 X제곱이 5일 때 바로 3의 Y제곱이 7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자,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면 바로 XY의 알파 베타를 대입했을 때 3의 알파 이 말은 3의 알파 제곱이 3의 베타 제곱보다도 더 커야 된다는 말이겠죠. 미스치 3이니까 정가함수가 되니까 X값이 커질수록 더 크게 되니까 3의 알파 값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로 3의 X제곱이 7이 되어야 되고 3의 Y제곱이 5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3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의 베타 제곱은 바로 7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1차를 2차로 대입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제곱의 합이 나와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을 이용하면 곱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우리 많이 이용한다고 했죠.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2차 방정식 꼴로 두고 우리가 두 근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35번입니다.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좌변은 밑이 x니까요. x는 양수니까 바로 이 좌변 자체는 x의 x 플러스 8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변은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x의 2x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은 x가 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x가 밑도 x고 지수도 x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x가 양수니까요. 첫 번째로 만약에 x가 1이라면 x가 1이라면 여기는 1의 몇 제곱이 됩니까? 9제곱이 되고 얘는 1에 얼마가 돼요? 2제곱이 되면 1과 1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니까 x가 1은 항상 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x가 1이 아니라면 밑이 바로 1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2나 또는 2분의 1이나 이렇게 밑이 1이 아닐 때는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x 플러스 8이 2x가 되면 되어서 결론적으로 x는 얼마가 되면 되겠다? 8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지수 형태 꼴이지만요. 원래 지수함수는 밑이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방정식이고 x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밑이 1일 때를 또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이 1이면요. 지수는 어떻습니까? 어떤 수가 와도 항상 같으니까, 그죠? 항상 성립하게 되고 밑이 1이 아닐 때는 지수끼리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x 이꼴 8만 되는 것이 아니라 x 이꼴 1도 되기 때문에 그 합은 8이 아니라 9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36번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밑은 다른데 지수가 똑같죠. 자,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같으면 되겠나요? 저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같으면 되겠네요. x-2가 무엇이면 된다? 6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8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해요. 자,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으면 당연하게 되는데 자,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는 말은 근이 여러 개 더 있다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이럴 때 지수가 같을 때는요. 지수가 0이 되면 어떻습니까? 3의 영제곱과 밑이 달라도 5의 영제곱은 어때요? 항상 1로 똑같죠. 따라서 이 지수 자체가 0이 돼버리면 밑에 상관이 없이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 이꼴 5도 또한 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이 이렇게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바로 얼마다? 바로 40이 된다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337번은요, 어떻게 보면 335번과 336번을 두 개를 다 합작해 놨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방정식의 유형은 바로 335번이 되고, 두 번째 나온 이 방정식은 바로 336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얘는 밑이 똑같죠. 얘는 지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근의 합이니까,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풀어보면요. 얘는 어떻다? 밑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성립하죠. 밑이 1이면 1에 1-8, 바로 1에 마이너스 7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1에 9제곱이 되어서 1의 모든 제곱은 항상 1이므로 1은 항상 무엇이 된다? 근이 된다는 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x가 1이 아니라면 그죠? 1이 아니라면
지수끼리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x가 1이 아닐 때입니다. x가 1이 아닐 때는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과 2x 플러스 7이 같으면 되겠네요. 자, 이 항에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5 이꼴 0이 되어서 2차 방정식이 되네요.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3이 되어서 자, x 값은 얼마가 되죠? 5가 되든지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자,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죠. x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따라서 x가 5도 근이 되니까 자, 첫 번째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A라고 했으니까 이 A는 1과 5를 더한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정식은 지수가 똑같잖아요. 그죠? 지수가 똑같으니까 뭐가 같으면 되겠다. 일단은 밑이 같아 버리면 되죠. 밑이 같아 버리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2분의 7이라는 값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수가 뭐가 된다면, 지수가 0이 된다면 밑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죠. 따라서 2x가 3이니까 x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의 합은 b니까, 합이 b니까 2분의 7과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10이 되어서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마지막 물어보는 A와 B의 곱은 6과 5를 곱하면 되니까 최종 이 문제의 정답은 3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밑이 같을 때는 밑이 무조건 1이면 되고요. 밑이 1이 아닐 때는 지수끼리 같으면 되고, 자, 지수가 같을 때는 바로 밑이 같으면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수가 무엇이 되어도 된다, 0이 되어도 된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38번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1 때부터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좌변을 y로 붙이고 우변도 y로 붙여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y 꼴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그 실근은 그래프로 말하면 무엇이 된다? 바로 교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풀려고 했더니 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각각의 지수 함수를 이 빼놓았는 이 새로운 함수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 말뜻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 바로 교점으로 생각한다는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두 개씩 중에서 하나를 옮겨서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의 2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항에서 3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a라는 이 함수를 각각 그려서 지수 함수와 지수 함수를 그려서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 발생하면 되는데 자, 지수 함수의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푸는 게 만만치 않아요. 조금 힘들다는 말입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서 두 교점을 이 생기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조금 귀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방정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3의 x제곱이고 여기 3의 x제곱이 있으니까 일단 이 항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때, 정리해 볼 때 3의 x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곱하기 3이니까 3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가 이 항에서 마이너스 a 이꼴 0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를 그냥 방정식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의 x제곱이 t가 되니까 t는 반드시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이꼴
0이라는 바로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t가 0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자, 교점, 우리가 그래프로 말하면 교점이지만, 그죠? 여기에서는 근이 실근이잖아요. 그럼 이 x가 실근이거든요. 그러면 t가 양수인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 t에 대한 방정식도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말이 되겠죠. x가 서로 달라버리면 t 값도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것인데 t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는 거.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t의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t의 범위가 있으면 판별식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얘는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함수가 뭐죠? 양의 실근이니까 바로 근의 부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리고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건의 합은 둘 다 양의 실근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고 두 건의 곱도 뭐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건이가 얘 또한 0보다 크면서 이 꼴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를 뭐 한다? 바로 공통부분, 바로 교집합을 취해주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 그냥 풀어보니까 바로 근의 우호 문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을 구해서 교집합을 취하면 되니까 두 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t제곱의 개수분의 t의 개수에 보호받으니까 3이니까 양수로서 참이 되겠죠. 항상 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건의 곱은 t제곱의 개수에 바로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a 값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엄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판별식은요, 바로 그냥 판별식, 바로 마이너스 3의 제곱 9가 되고 마이너스 4배에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가 양수가 된다.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바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무엇보다는 바로 0보다 작은 바로 A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스몰 m이 마이너스 4분의 9, 스몰 n은 0이 되어서 자, m과 n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이 자체는 그래프로 그대로 처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넘어가면 이꼴 a가 되어서, 맞죠? 바로 t가 양수 범위에서 바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좌변의 그래프도 그리기 쉽고 우변의 그래프는 상수 함수니까 그리기가 쉽죠.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바로 Y축일 때, 자, Y가 여기고 T가 여기일 때, 얘는 T로 묶어버리면 T-3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0,0과 바로 3,0이 절편이 되는 바로 이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와 y 꼴 a가 t가 0보다 큰 쪽, 즉 이 y축 오른쪽에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뭐가 된다? 빵구, 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y 꼴 a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y 꼴 a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교점이 몇 개 생긴다.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몇 개 생기죠? 하나만 생기죠. 왜? 이쪽 그래프를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왜? t가 양수인 쪽에서의 양의 실근만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위는 안 되고, 자, 그리고 이 y 꼴 a가 바로 t축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t가 여기서 빠지니까 또 교점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또한 얘가 이 아래쪽에 있으면 교점이 없고 이렇게 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깁니까?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요 범위 사이에서 우리가 y 꼴 a가 움직이면 바로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꼭지점의 y값을 찾아보면 되니까 꼭지점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3이 되니까 바로 y값은 t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기 때문에 요 사이만 우리가 A가 움직일 수 있으므로 자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면 안 되고 바로 0이 되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체에서 그래프로는 바로 해석을 못하지만 우리가 방정식으로 처리했을 때 바로 근의 부호 형태로 우리가 합, 곱, D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의 부호는 부호를 판단할 때는 합과 곱과 판별식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근의 분리, 양근, 은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다, 작다 아니면 두 근이 어떤 특정한 값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 것은 근의 분리죠. 근의 분리는 뭘 이용해서 한다고 했죠? 함수값과 판별식과 대칭축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 합곱 D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로 갈 수도 있는 두 가지 풀이를 모두 알아두기 바랍니다. 왜 이 자체는 바로 우리가 그래프로 할 수가 없다고요? 이 좌변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풀이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이 문제 다시 한번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